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뭐를 지적하고 싶냐면은 사극에 지금 태종 이방원 등장하는 모습 보면 자 보십시오. 이 맨머리에 이렇게 막 다니고 요즘 뭐 사극에 이게 유행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맨머리로 다니는 것을 수치로 여겼거든요. 특히 이 고관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백성들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용적인 그런 모자를 쓰거나 아니면 두건을 감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일할 때는 상투바람으로도 다니긴 하지만 이런 식의 맨머리가 많이 등장하는데 요즘 무슨 아까도 말했지만 뭐 장발에다가 맨머리 중국식의 그런 옷이나 복장이 많이 등장해요. 자 여기 보시면 모자를 보면 밀집 형태의 갓을 쓰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뭔가 언밸런스 하잖아요.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옷은 비단 옷에 근사한 도포를 입고 모자에는 이렇게 없어 보이는 재질의 밀집 모자. 밀집이라는 거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가장 싼 재질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뭐 대나무나 이런 걸로 엮어서 만들었겠지만 어쨌든 통칭상 그냥 밀집이라고 치고 자 이런 고관 대작들이 재질을 밀집으로 썼을 거라는 이거는 편견이죠. 왜? 조선시대에는 이런 현재 우리가 쓰는 이런 말총갓 그러니까 우리 구한말 때까지 쓰던 이런 뭐 1970년대 장날 풍경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시골에 장날 가면 이런 할아버지들 많이 쭉 앉아서 햇볕 쉬고 있었는데 똑같습니다. 풍경이. 이런 말총 재질의 모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선입견 때문에 이런 모자가 등장한 거죠. 물론 우리 전통 모자에 이런 밀집이나 재질이 싼 걸로 만든 모자가 있죠. 저 서민들이 쓰는 패랭이라는 아주 신분이 낮은 계층에서 쓴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런 고관 대작이 이런 재질의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균형이 맞지 않고 어색합니까? 이 모자의 형태는 조선 초기 갓의 형태를 나타낸다고 이런 형태, 이렇게 약간 갓이 약간 처지는 형태, 위는 둥근 형태, 이런 형태로 복원을 했는데 재질을 이렇게 밀집으로 복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언밸런스해요. 그러면 조선 초기에는 갓을 우리가 만들 줄 몰라서 저런 갓을 썼느냐? 그건 아니죠. 자, 한번 볼까요? 이런 형태의 갓이 이제 처음 등장한 게 우리 예전에 사극 용의 눈물이라는 곳에서 자, 이런 갓이 처음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요때는 갓의 형태만 이렇게 밀집으로 돼 있잖아요. 요때만 해도 한번 보십시오. 90년대 초반에 나온 드라마거든요. 자, 보십시오. 아까 보여드렸던 요 형태의 갓을 자 90년대 드라마만 해도 보십시오. 요렇게 나름의 고증은 했어요. 요 형태 같은 형태잖아요. 요 형태의 갓은 그래도 재질이 밀집은 아니잖아요. 보십시오. 그죠?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아예 이 형태의 갓을 이렇게 밀집으로 만들어요. 90년대만 해도 밀집 갓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평갓, 흑립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 많이 보는 갓의 뭐 초기 형태다 이렇게 아마 생각해서 이런 걸로 만든 것 같아요. 그때는 말총갓이 없었겠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아까 그 형태의 갓은 원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자, 여기 조선 초기 매월당 김수습에 초상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요 원형을 찾을 수 있죠. 요 보십시오. 자, 그런데 드라마 제작자들이 요 재질을 밀집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왜냐 말총이 없었을 거라고 선입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밀집으로 해버린 거죠. 말총이 없더라도 고관 대작들이 밀집은 안 쓰죠. 제일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쓰던 모자고 밀집이란 거는 재질이 아주 싸잖아요. 모자라는 것은 우리 전통사에서는 신분을 나타내는 가장 그 효과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착용물이었거든요. 신라시대도 마찬가지고 왕릉이나 보면은 금관 형태가 나오고 이렇게 뾰족한 형태의 그런 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최고급으로 만듭니다. 최고급. 결코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자, 요런 형태로 복원을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갈수록 이런 식의 복원은 고증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보시면 고려 말 아주 귀하게 남아있는 초상 중에 모자를 쓴 형태를 보시면 자, 이게 보시면 고려 시대에 아주 드물게 남아있는 초상화 중에 한 초상화인데요. 모자 형태가 약간 특이하죠. 이런 형태는 우리가 이제 고려 말에 원나라 간섭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영향을 받은 모자 형태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고려 시대에 남아있는 그런
초상화를 가지고 근래에 복원한 모습, 아까 그 모습입니다. 요런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복원을 했죠. 안쪽의 색깔은 요렇게 이제 붉은색일 때도 있고 흰색일 때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고증하는 사람이 어떤 초상화를 보고 했냐에 따라서 색깔이 약간 다릅니다. 요런 식으로 돼 있고, 이 갓 꼭대기에 장식이 달려 있는데, 이런 형태는 구한말까지 다 이어져 내려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갓에 장식을 다는 게. 자, 그리고 자, 관리의 초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초상화들은 후대에 오면서 몇백 년 지나면서 이게 많이 상하니까 모사를 하죠. 새로 그립니다. 예, 새로 그리는 과정에서 이런 쪽의 색깔이 약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기본 형태는 보시면 갓이죠. 예. 자, 비교를 해보시면 이 고증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밀집이 아니에요. 재질이.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자료 조사를 덜 했거나, 이게 고려시대의 초상화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조선 초기 초상화도 역시 고려시대 초상화하고 뭐 거의 대동소이하죠. 예. 그러다가 이제 조선 후기 오면서 우리가 보는 그런 형태로 이제 쭉 내려옵니다. 예컨대 이런 사극에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가세 형태로 이제 내려오는데, 자, 고려시대에 그러면은 볼게요. 성안의 관비와 무당 가운데 고려사 충렬왕 25년 기사입니다. 능한 자를 선발하여 적을 공중에 두었으며 비단 옷을 입히고 말총갓 마미립이라고 딱 돼 있잖아요. 마미립을 씌워 특별히 한 무리를 만들고는 남장이라 칭하며 새로운 노래를 가르쳤다. 말총을 갓의 소재로 사용한 겁니다. 이 말총 갓이라고 해서 뭐 100% 말총으로 만든 건 아니거든요. 다른 재료가 섞여 들어가죠, 당연히. 어쨌든 그렇지만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물건인데 이런 걸 썼겠습니까? 더구나 이런 형태의 모자는 이 당시에 남아있는 그림만 봐도 다르잖아요. 재질이. 딱 한눈에 봐도 재질이 다르잖아요. 이게 밀집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경복궁 가서 찍은 건데, 자, 보십시오. 병사들을 이렇게 세워놓은 그 수문장 교대를 위해서 세워놓았는데, 보시면 덕수궁, 경운궁 덕수궁에는 우리 조선시대, 그러니까 보편적 기준을 따라서 복장 고증을 해서 해놓았고, 이쪽 경복궁 쪽은 이렇게 조선 초기 복장을 기준으로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복장이 약간 다르죠. 덕수궁의 수문장들하고. 그런데 조선 초기니까 선입견이 있어서 이렇게 밀집을 씌우는 거예요. 얼마나 없어 보여요. 한나라의 궁궐을 지키는 수문장한테 이렇게 밀집을 씌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테두리도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보면 막 삐뚤삐뚤하고, 어디 뭐 저 베트남에서 수입해서 만들었는지 수입품일 거예요, 아마 100%.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를 고쳐야 된다고 칼럼을 썼는데도 뭐 기뚱으로도 듣지 않죠. 예, 보시면 이렇게 다 이게 선입관 때문에 이렇게 고증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고려를 넘어서는 고구려 시대는 없냐? 삼국시대에 있어요. 봐요. 모자 딱 쓰고 있잖아요. 예, 똑같아요. 오늘날 형태하고. 얼마나 모자 종류가 다양했으면 우리나라를 구한말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게 조선은 모자의 나라다. 자, 보십시오. 예? 조선은 모자의 나라, 조선은 모자의 왕국이다. 너무나도 다양하고 여러 용도를 가진 조선의 모자 패션은 파리인들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산용 모자가 지닌 기발한 아이디어는 한국 이외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비가 내릴 때도 주위를 자유롭게 바라보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막힌 명품이다. 아, 여기 그림 있죠? 요것을 말하는 겁니다. 갓에다가 이렇게 기름칠을 한 종이를 덮어 씌워서 갓이 젖지 않게. 갓이 엄청 비쌉니다. 생각보다 비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한국은 대체로 소박하고 단순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양한 면을 지니고 있다. 지위 계층에 따라 모자가 형태가 상이하면서도 질도 서민용인 지폐서부터 양반을 위한 비단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가 있다. 한국의 모자 형태를 전부 나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의 모자 종류는 너무나 다양하여 4,000종에 달할 것이다. 대단하죠? 한국은 모자의 나라이며 모자를 명예의 상징으로 귀하게 여긴다. 구한말에 조선을 방문한 모든 사람이 이걸 다 기록을 해요. 한국은 모자의 왕국이다. 보시면 자, 4, 5세기에 고구려 고분벽한데 모자를 보십시오. 예. 조선시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예. 형태만 약간씩 달라졌지. 이분들이 재질이 당연히 최고급으로 썼을 거 아닙니까? 뭐 비단으로 만들든 어떤 다른 뭐 말총을 사용하든 당연히 최고급을 썼겠죠. 이렇게 보시면, 예. 중국 그 벽화나 무슨 석굴 등에 남아있는 그런 각국의 사신을 그린 모습 보면 이렇게 탁 봐도 이게 신라인 혹은 고구려인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발의 사진을 보면 그냥 갓을 쓰고 있잖아. 똑같잖아요. 아까 그 고구려 갓쓴 거하고 똑같죠? 예. 그러니까 고대에는 저런 갓을 만들 능력이 안 됐을 것이다. 예컨대 이 갓의 형태가 초기에는 뭐 밀집으로 만들었다가 이렇게 진화는 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조선시대를 경계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게 일본에 남아있는 백제의 바둑 기술 보십시오.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바둑 알맹이에 무늬 넣은 거, 여기 바둑 함에다가 무늬 넣은 거 보십시오. 이렇게 오늘날보다 기술이 더 뛰어나요. 자, 백제 아까 그 바둑판 보십시오. 그냥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이런 기술을 가졌는데 모자를, 고관 대작들이 밀짚 모자 쓰고 다녀요. 자, 고려 모자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쓰고 다니잖아요. 이런 깃털을 꼽는 형태도 우리나라 모자 문화의 한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구한말까지 계속 남아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깃털을 꼽는 그런 게 쭉 내려옵니다.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자, 보시면 이게 모자를 다 쓰고 있잖아요. 모자 안 쓰는 노인들이 없죠. 이거는 제 고향 고등학교에 1978년도에 제가 8살 때네요. 아유, 여기 사진에 계신 분은 단 한 분도 살아 계시지 않겠네요. 우리 제 고향 학교에서 경로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모습입니다. 어버이날.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모자를 썼잖아요. 물론 이제 모자가 일제시대 때 들어온 그런 중절모 형태로 바뀌었지만, 여기 갓 쓰신 분 보이죠? 끝에 여기. 자, 여기도 한 분 보이죠? 갓 쓰신 분. 한 분, 두 분. 자, 보십시오. 기본적으로는 의관을 다 갖추고 이렇게 외출을 하죠. 의관을 정제한다. 그런 이제 우리나라 풍습에 의관을 갖추지 않고는 이렇게 문 밖을 잘 안 나가니까, 지금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게 길거리에서 남녀가 옷을 잘 차려입고 다니는 것을 제일 인상 깊게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어쨌든 다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예전에 방송에서 나왔던 밀집의 갓이 그냥 요즘에는, 여기 보시면 용의 눈물의 정몽주인데, 여기 보시면 그래도 이 재질을 나름 고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옆에 물론 갓은 밀집으로 만든 갓을 썼지만 그래도 나름 이렇게 비슷하게 고정을 했는데, 이상하게 오히려 요즘에 와서 이런 식으로 무조건 그냥 다 재질을 밀집으로 통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조선 초라고 해서 이 고관 대작들이 이런 없어 보이는 밀집을 쓰면 안 되고, 특히 여기 이런 거부터 빨리 좀 바꿔야 돼요. 이런 거 바꿔야 되고, 이게 얼마나 없어 보여요. 이런 식으로 쓰고 있으니까 너무 어색하죠. 이게 그래도 예전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가선 이런 밀집으로 만들고, 여기 보시면 이 갓하고 이 갓하고 약간 다르게 고정을 해서 다른 종류의, 그러니까 갓으로 해서 등장을 시켰잖아요. 근데 요새는 보시면 아예 이 갓도 밀집이고 이 갓도 밀집이고, 그렇습니다. 조선 초기는 밀집 갓이라는 편견을 없애야 돼요. 아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말총 갓 딱 돼 있잖아요.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